안녕하세요. 최종원의 독서학교 최종원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연히 제가 펼쳐봤던 그 부분, 인생의 거짓말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청년과 철학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를 앞에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제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가령 자네가 A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세. 왜냐하면 A에게는 용서하기 힘든 결점이 있으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A의 결점을 용서 못해서 싫어하는 것은 아닐세. 자네에게는 A를 싫어한다는 목적이 앞서고 그 목적에 맞는 결점을 나중에 찾아낸 거니까. 청년이 대답하죠. 말도 안 돼. 뭐 때문에요? 철학자, A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지. 청년이 대답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도 순서가 뒤바뀌었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싫어진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학자가 대답해요. 아니, 그렇지 않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질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연인 사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상대가 하는 행동에 사사건건 화가 날 때가 있어. 밥을 먹는 모습이 얄밉게 느껴진다거나 방 안에서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낀다거나 숨소리만 들어도 화가 난다거나 수개월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청년이 대답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철학자가 얘기해요. 그건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결심하고 관계를 끝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세. 상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자신의 목적이 변했을 뿐이지. 알겠나? 사람은 그럴 마음만 있으면 상대의 결점이나 단점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기적인 생물이시네. 상대가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싫어해야 할 이유 같은 건 단단히 찾아낼 수 있지. 그렇기에 세계는 언제든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네.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고작 그런 걸 위해 남의 결점을 꾸며냈다고요? 그리고 타인을 적으로 보고 회피하는 거다?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네. 아들러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는 사태를 가리켜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어. 잔인한 말이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 남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친다? 지난번에 말했던 정면 공포증이 걸린 여학생도 마찬가지라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의 거짓말은 잔인한 말이라네. 청년이 대답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죠?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철학자가 얘기해요. 맞아. 나는 자네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네. 부모님에 대한 것도 형에 대한 것도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지. 청년이 물어봅니다. 뭘요? 철학자가 얘기해줘요. 자네의 생활 양식, 인생을 사는 방식을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네 자신이라는 사실. 이야, 철학자가 마저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네의 생활 양식이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네.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를 규탄하실 작정이시군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비겁한 취급까지 전부 제 책임이라고요? 철학자가 말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세. 아들러는 인생의 과제나 인생의 거짓말을 선악으로 구분해 말하지 않았다네. 지금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선악도 도덕도 아닌 용기의 문제일세. 청년이 이렇게 외치네요. 또 용기입니까?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래, 설사 자네가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고 인생의 거짓말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네가 악에 물들어서가 아닐세.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걸세. 저도 이 내용을 되게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아팠던 순간에 제가 가정을 뛰쳐나오고 가정을 스스로 포기했던 순간에 스스로 마음속을 뒤집어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뭐 그 사람이 잘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처음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서로 좋은 행동 못했고 서로 좋은 꼴 못 볼 꼴 다 얘기했던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기가 없었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선택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이웃님은 글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 이후의 선택지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그때도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들은 애초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후회가 되기도 후회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좀 아쉽기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